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샘에서 길어올린 통찰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리더십이라는 어쩌면 우리 모두의 삶과 맞닿아 있는 중요한 주제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직장의 상사, 공동체의 인도자, 혹은 한 가정의 부모로서 우리는 모두 어떤 형태로든 리더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지식과 은혜를 나누는 것은 어둠 속의 등불을 밝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공유와 구독은 저희가 계속해서 이 귀한 사역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뜻이 더 널리 퍼져나가기를 소망하며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진정한 리더십이란 무엇인지 그 여정을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리더를 따르는 사람, 즉 추종자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그 생각이 얼마나 제한적이었는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먼저 우리가 경계하고 피해야 할 리더의 모습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마치 어두운 그림자를 알아야 빛의 소중함을 알 수 있듯이 잘못된 리더십을 이해하는 것은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됩니다. 첫 번째는 예측 불가능한 리더입니다. 혹시 이런 분과 함께 일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제는 동쪽으로 가자고 했다가 오늘은 서쪽이 옳다고 외칩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 다른 신제품 라인을 구상하고 모든 것을 바꿀 기적의 아이디어라며 팀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이런 리더 밑에 있는 사람들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것을 본 적이 없기에 점차 주저하게 됩니다. 어차피 또 바뀔 텐데 하는 생각에 열정을 쏟지 못하고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죠. 예측 불가능한 리더는 결국 주저하는 추종자를 만들어낼 뿐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가끔 하는 일을 꾸준히 해내는 사람들입니다. 평범한 계획이라도 꾸준히 실행하는 것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천재적인 계획보다 훨씬 낫습니다. 리더십의 기본은 일관성에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지배적인 리더입니다. 내 방식대로 해, 아니면 떠나. 내가 상사니까 내 말이 법이야,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리더는 강압적인 분위기로 팀원들의 복종을 얻어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들의 마음, 즉 헌신을 얻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월급을 받기 위해 일하는 직원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직의 더 높은 비전을 자신의 것처럼 여기고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들을 원합니다. 지배적인 리더가 되지 않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은 질문하는 것입니다.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떤 아이디어가 있나요? 만약 당신이 책임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으며 팀원들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비밀스러운 리더입니다. 조직 내의 중요한 정보를 소수의 사람들만 독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건 당신이 알 필요 없는 일이야 라고 선을 긋는 리더입니다. 이런 비밀주의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나는 당신을 믿지 못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팀원을 신뢰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들이 우리를 신뢰하길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조직 내에 비전을 심고 주인의식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보를 과할 정도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하고 또 말하고 다시 말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별로 관심 없을 거라 생각하는 사소한 정보까지도 나누십시오. 더 많이 알수록 더 많이 관심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 문제에 대해 우리도
아직 확실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마주한 현실은 이러하고 이런 결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팀원들은 조직의 일부가 된 듯한 소속감과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부정적인 유형은 수동적인 리더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유형일 겁니다. 수동적인 리더는 조직에 문제가 발생한 것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매출이 떨어지고 있어도 언급조차 하지 않고 팀의 사기가 바닥을 치고 있어도 그저 모른 척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문제가 심각해 라고 외치고 있는데 수동적인 리더는 문제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거나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라며 방관합니다. 팀원들 사이에 갈등이 골마 터져도 그저 한쪽에서 지켜보며 자기들끼리 잘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바랄 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리더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때 더 이상 그 문제가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바로 그 리더가 됩니다. 팀원들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리더조차 이 문제에 신경 쓰지 않는데 내가 왜 나서야 하지? 결국 그들은 조직의 일에 무관심해지고 마음이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수동적인 리더가 무관심한 추종자를 만드는 이유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무기력하고 수동적인 상태에 빠져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당신이 낙담했거나 압도당했거나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리더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당신을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변화를 만들 능력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문제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수동성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든 하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무언가라도 하는 것보다 항상 더 나쁩니다. 움직이는 자동차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멈춰있는 자동차를 움직이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피해야 할 4가지 리더의 어두운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시선을 돌려 우리가 되어야 할 빛의 모습, 건강한 리더의 모습으로 나아가 봅시다. 건강한 리더는 앞서 말한 4가지 부정적인 모습의 정반대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대신 명확한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조직을 이끌어갑니다. 지배적인 대신 팀원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협력하며 공을 돌릴 줄 압니다. 비밀스러운 대신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하며 신뢰를 쌓아갑니다. 수동적인 대신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런 건강한 리더는 충성스러운 추종자를 만듭니다. 우리는 이런 리더를 기꺼이 따르고 싶어하고 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어합니다. 리더가 건강하면 조직 전체가 건강해집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히 훌륭해 보입니다. 건강한 리더가 되어 충성스러운 추종자를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진정한 리더십의 정수가 있습니다. 바로 6번째 유형, 권한을 위임하는 리더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건강한 리더는 충성스러운 추종자를 만듭니다. 하지만 권한을 위임하는 리더는 또 다른 위대한 리더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작아 보이지만 엄청난 차이입니다. 리더의 궁극적인 목표는 나를 따르는 사람을 많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같은, 아니 나보다 더 뛰어난 리더를 키워내는 것입니다. 권한을 위임하는 리더는 건강한 리더가 하는 모든 것을 합니다. 계획하고, 듣고, 섬기고, 투명하고, 적극적입니다. 하지만 그의 관심은 단순히 조직의 성공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의 모든 관심은 조직 안의 사람들에게 향해 있습니다. 이 리더의 목표는 자신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다른 사람들이 해낼 수 있도록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어떻게 훌륭한 인재를 얻고 또 그들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훌륭한 인재는 단순히 얻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유지하는 방법은 그들에게 중요한 리더십 책임을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고 말하면 그들은 영원히 추종자로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창조하고 결정할 자유를 준다면 그들은 놀라운 리더로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 조직이 과연 권한을 위임하는 조직인지 알 수 있는 간단한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의 팀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우리 조직에서 얼마나 깊은 직급까지 예스라고 말할 권한이 있습니까? 보통의 조직에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나 프로젝트에 대한 예스라는 결정권이 CEO나 부서장 등 최고위층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권한을 위임하는 조직은 그 예스의 권한을 조직의 가장 깊은 곳, 현장에서 고객을 직접 만나는 최전선의 직원들에게까지 밀어넣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고객을 만족시키고 변화를 만들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느낄 때 조직은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가 됩니다. 만약 당신의 조직에서 극소수의 사람만이 예스라고 말할 수 있다면 당신은 권한을 위임하는 리더가 아닙니다. 우리의 역할은 추종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리더를 만드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이 여정은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자기 자신을 먼저 이끄십시오. 다른 사람의 리더가 되기 전에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다른 사람들을 이끄십시오. 그들의 성장을 돕고 방향을 제시합니다. 셋째, 리더들을 이끄십시오. 이제 당신은 사람들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다른 리더들을 세우고 멘토링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은 리더들로 구성된 팀을 이끕니다. 당신이 직접 만나본 적 없는 사람들까지도 당신의 리더십 아래 성장하고 그들이 또 다른 팀을 이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권한을 위임하는 리더십이 만들어내는 기적적인 증식입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을 믿고 권한을 넘겨주며 그 결과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위대한 리더가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진실한 자기 자신이 되십시오. 사람들은 완벽한 리더가 아니라 언제나 진실한 리더를 따르기 원합니다. 오늘 들으신 이 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잠재력을 꽃피우게 하는 권한을 위임하는 리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